안녕하세요. 지음 김지혜입니다. 부모님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나가보면 육아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좋은 육아서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죠. 저는 그럴 때 아이를 알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가정을 잘 알면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책 제목과 저자를.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처음 뵌 분께 어떤 책을 소개시켜드려야 될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아이와 가정과 부모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해드렸다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육아서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가 더 많아요. 육아서를 소개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육아서를 읽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도움인지도 잘 모르면서 좋은 육아서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옆집 언니가 추천해준 책, 베스트셀러인 책을 사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밑줄 긋고 끝나요. 밑줄 긋고 감동받아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푸사에 올리고 끝나요. 저는 육아서의 핵심 기능은 적용 가능한 실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용적으로다가 지금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육아서에 약간의 기능이 그것도 있죠. 엄마의 위안. 하지만 적용 가능한 책이어야 한다면 내가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언어발달 촉진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어요. 기질을 알고 기질에 대한 육아를 좀 도움받고 싶어요.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해서 도움 주고 싶어요. 라고 명확하게 내가 육아서를 읽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이제 그럼 책을 골라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언어발달 촉진이라면 그 여러 가지 발달책 중에 한 챕터로 언어 발달에 대해서 나온 책,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학교 생활 한 챕터 나온 책이 아니라 전체가 언어 발달, 전체가 학교 생활 한 권으로 읽자 그래요. 캡처 조각조각이 아니라 한 판으로 읽자고 합니다. 언어의 과정, 언어 발달 순서, 언어의 촉진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다 같이 이렇게 통째로 나온 책. 여러 가지 내가 있는 중에 한 챕터만 나온 책들은요, 엑기스만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것만 딱 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 과정 어디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책 보고 열심히 아이에게 이렇게 적용했다가 안 맞으면 나와 아이가 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질도 통째로, 학교 생활도 통째로. 그런데 그 중에 통째로 나온 책을 다른 저자가 쓴 책으로다가 두세 권 읽자고 해요. 한 권만 딱 읽고 적용하기보다는 두세 권 정도 읽고 내 것으로 잘 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책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저쪽엔 저렇게 하라 그러고 왜 두 개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든 육아서가 일맥상통하고 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때 또 이해하는 사람의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약간 잘못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권 읽어보시고 내 것으로 잘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잘 소화하려면 전체로 읽어야지 이렇게 캡처 조각으로 읽으시면은 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책을 사야겠어. 그리고 이제 서점으로 가십니다. 서점에 가면은 육아서 코너에 이름만 딱 들으면 알만한 분들, 유명하신 분들의 책이 이렇게 매대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 그냥 이런 거 사려고요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기왕 서점에 가셨으면은 조금 덜 유명해도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이 서가에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도 잘 봐야겠죠.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한다면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 단연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실에서 이런 점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좋겠다 하는 점들이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현직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 언어 재활사 분들이 많은 아이들의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서, 언어 발달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책 중에서 목차를 살펴보시면서 아하, 요거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권 전체에서 한 챕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에게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또 목차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피셔서 유명하진 않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는 그 눈,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아이가 크면서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 육아서를 찾게 돼요. 그럴 때 누가 좋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책, 나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을 추천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현직으로 아동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쓰신 책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서가에 있는 책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밑줄 긋고 끝날 책인지, 감동받고 끝날 책인지, 사진 찍고 끝날 책인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읽고 한 두세 권 정도 읽고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지 잘 고려하시면서 책을 고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챕터 읽고 쌓여 있고 이렇게 중고시장에 내놓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외로 육아의 문제가 다른 책을 읽을 때 해결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학 책이라든지 철학, 소설, 자기계발, 만화책, 이런 다른 영역의 책을 읽으면서도 육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육아서에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발걸음을 옮기셔서 기왕 서점에 가셨으니 다른 부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육아에 도움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을 때 한두 권의 책이 참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남이 추천한 책 아니고 내가 잘 고른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또 내가 잘 고를 수 있잖아요.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책으로다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